보통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나눌 때 한국 무기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말을 자주 듣긴 하지만 왠지 모르게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수출 계약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뿌듯하기는 한데 그게 실제 전쟁터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는 솔직히 검증된 바가 없다는 막연한 의구심이 남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페르시아만 상공에서 그 답이 나왔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 방산의 실전 능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수준이었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군사 인프라를 선제 타격하는 이른바 에픽 퓨리 작전을 개시하면서 중동 정세는 단순한 긴장 국면을 완전히 벗어나 전면적인 군사 충돌 상태로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작전의 명분으로 이란이 핵 개발 프로젝트를 재개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는 점과 동시에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지속적인 테러 지원을 지목했습니다. 이에 이란은 미군 기지와 걸프 지역 협력국들을 향해 대규모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하는 방식으로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보복 공격의 규모가 정말이지 전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UAE, 즉 아랍에미리트 상공으로만 무려 탄도미사일 165발과 자폭 드론 541기가 동시에 날아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규모인가 하면 이건 단순히 특정 목표물을 겨냥한 정밀 타격이 아니라 방공망 전체를 포화 상태로 몰아넣어 요격 자산을 소모시키고 탐지 식별 체계를 혼란시키는 이른바 소화 압박 전략이었습니다. 고가의 탄도미사일과 저가형 드론을 혼합 투입해서 방어 측이 비용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 방식은 최근 분쟁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비대칭 전술의 정수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아부다비와 두바이의 하늘을 지켜낸 것이 다름 아닌 한국산 미사일 방어 체계였습니다. 한국형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인 천궁2는 이번 실전에서 탄도미사일 요격률 95.6%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면 일반적으로 방공 체계의 요격률은 80%만 돼도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받는데 천궁2는 그 기준을 훨씬 뛰어넘은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설명하면 천궁2는 능동위상 배열 레이더와 수직 발사 방식을 결합한 체계로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을 뚫고 낙하하는 종말 단계에서 탄두를 미세한 점 단위로 포착해 요격합니다. 수직으로 발사된 요격 미사일이 공중에서 콜드 런칭 이후 추력기를 이용해 급격히 방향을 전환하면서 적 미사일의 궤적을 차단하는 이 장면은 현지 주민들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중계될 정도로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특히 적어도 변칙 궤적 미사일까지 성공적으로 요격하면서 한국의 정밀 유도 기술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전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UAE 국방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한국에 천궁이 없었다면 오늘 아침 아부다비의 스카이라인은 사라졌을 것이라고 밝힌 것은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실제 전장 상황에서 나온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장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천궁만이 아닙니다. 이란이 대량 투입한 저가형 자폭 드론들은 고도 수십 미터에서 수백 미터 이하로 침투하며 레이더 탐지를 회피하려는 특성을 보였는데 이 근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새롭게 주목받은 체계가 바로 한국산 비호복합입니다. 비호복합은 30mm 기관포와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결합한 복합 방공 체계로 적 고도로 침투하는 드론이나 순항 미사일처럼 중거리 미사일만으로는 비용 효율적 대응이 어려운 위협에 특화된 설계입니다. 쉽게 말해 이건 마치 큰 그물과 촘촘한 그물을 함께 펼쳐놓은 것과 같습니다. 천궁이 고고도 탄도미사일이라는 큰 물고기를 잡는 큰 그물이라면 비호복합은 그 아래를 통과하려는 작은 드론들을 걸러내는 촘촘한 그물인 것입니다. 또 하나, 이번 전쟁에서 간과할 수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3월 2일 쿠웨이트군의 5인 사격으로 미군 F-15 전투기가 추락하는 비극적인 프렌들리 파이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당시 쿠웨이트가 운영하던 구형 서방제 방공 시스템이 이란의 무차별 공격에 대응하면서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에서 아군 기체의 신호를 적 미사일로 오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 직후에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벌어졌는데 쿠웨이트 정부가 한국 측에 방공 시스템 통합 및 조기계 경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긴급 기술진 파견을 요청한 것입니다. 즉 이건 한국산 무기의 성능뿐만 아니라 한국의 체계 통합 능력, 다시 말해 여러 무기 체계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협업하는 네트워크 설계 능력까지 세계가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해상에서는 또 다른 한국산 무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수십 척의 고속정을 동원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핵심 해상 유전지대를 기습하는 이른바 벌떼 공격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 위협에 대처하는 무기가 바로 한국산 대전차 미사일 현궁입니다. 현궁의 핵심 특성은 발사 후 망각 기능에 있습니다. 사수가 적 선박을 조준해 발사하는 즉시 미사일이 스스로 표적을 추적해 날아가기 때문에 사수는 바로 다음 표적을 정조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궁의 이중 모드 탐색기는 파도와 물보라가 심한 해상 환경에서도 적 선박의 엔진룸 열원을 놓치지 않고 포착하며 미사일이 표적 상공으로 솟구쳤다가 내리꽂히는 상부 공격 모드는 장갑이 얇은 고속정의 조종석과 탄약고를 단 한 발로 파괴하는 정밀도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걸프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단순히 전쟁 뉴스로 소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이 지역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는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 천궁2를 포함한 한국산 주력 무기로 사실상 중무장한 상태입니다. 지상에서는 K9 자주포가 40km 밖에서 보급로를 압박하고 하늘에서는 천궁이 방패를 형성하며 전방에서는 현궁을 든 보병들이 기갑부대에 대응하는 한국 방산의 총체적인 능력이 중동이라는 실전 무대에서 동시에 검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전쟁은 언제나 비극입니다. 그리고 무기의 발전이 평화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 방산의 진정한 의미는 무기 자체의 위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층 방공 구조 속에서 각 체계가 역할을 분담하며 전체 방어 효율을 극대화하는 체계적 설계 능력에 있다는 점을 이번 실전이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이 만든 기술이 평화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단순한 수출 성과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